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.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나스닥은 2% 넘게 또다시 빠졌습니다. 이 파월 의장이 채권 시장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인플레를 인내하겠다라는 발언으로 시장도 또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.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 실적 발표된 기업부터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.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EPS,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수혜로 음식료 등 의료 관련 이런 수혜 업종들의 매출이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. 주가는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실적 자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갈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백신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으로 복귀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보다는 좀 지금까지는 안 나오지만 미래에 좀 잘 나와 줄 수 있는 이 시장을 좀 많이 주목했었던 게 사실입니다. 하지만 제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얘기해 드렸듯이 실적은 분명히 지금 현재 비대면 관련된 이런 종목들, 코로나 관련된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집단 면역이 한 11월 정도나 돼야지 가능할까 말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. 그만큼 아직까지도 조금 불확실한 뭔가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제 지금 현재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음식료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.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모습, 즉 하방 압력이 지금 현재 많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안전판이 존재하는 애들은 바로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관련된 주식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음식료나 이런 유통업체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드리겠고요. 바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종목, 롯데쇼핑 이런 종목이 여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한 5일 전쯤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6달러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마진에 대한 우려로 작용하면서 주가에는 조금 악재로 영향을 끼친 모습이고요. 코스트코와 함께 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로거 역시 코로나19 수혜로 인해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봤다라고 밝혔고요. 정규장에서 2% 상승했고 시간에서 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브로드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간외 주가 역시 3% 하락하고요. 정규장에서도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오늘 정말 유일하게 상승한 섹터인데요. 에너지 시장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우리가 어제 또 회의를 앞두고 산유량 동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다면서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국 이 4월 산유량 역시 3월과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고요. 이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좀 그나마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만큼 모든 섹터들이 좋지 않았지만 좀 오늘은 좀 독보적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긍정적이었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. 가장 큰 원인 뭐예요? 바로 이 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잡아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어제 이 시간에도 제가 이거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바로 공급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감산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대로 이행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수요 측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늘어날 거야. 우리가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는 준비 중이다.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시 예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WTI나 이런 그 원유 가격들에 대한 이런 흐름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. 한때 20달러가 깨지는 거 아니야? 라는 이런 우리가 그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현재 어느덧 60달러가 넘어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추세는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. 물론
일각에서 얘기하는 야 80달러도 갈 수 있어, 아니야 100달러도 갈 수 있어,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박스권이 유지가 될 겁니다. 아마도 70달러까지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뭐 60달러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 어디 있죠? 바로 SK이노베이션과 S-오일이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들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당분간 이 6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다만 이 증산과 관련해서 계절적인 요인으로 러시아는 하루 13만 배럴, 카자흐스탄은 2만 배럴 정도의 증산을 허용한다고 하고요. 섹터별로 오늘 흐름을 살펴만 봐도 에너지주들만이 유일하게 상승하는 흐름 볼 수 있습니다. 코노코필립스 3%, 이오지 리소스 6%, 옥시덴탈 4%, 정말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. 빵주 내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1%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 중단했던 정치 광고를 재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광고 수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지, 오늘 다시금 이 채권 시장 10년물이 1.5% 넘어서면서 대형 IT 기술주들 급락세 면치 못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.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상승한 종목 팔란티어 4% 정도 올라줬는데요. 캐시오드가 계속해서 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팔란티어에게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, 사실 시장에서는 최근에 또 이 주주들의 대량 매도 소식과 함께 크게 주가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, 요 근래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캐시오드가 계속해서 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팔란티어가 그 상장이 되고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이런 종목입니다. 실제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줬다라는 겁니다. 소프트웨어 업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소프트웨어 IT 쪽에 결합되어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캐시오드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, 여기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계속해서 호재성 발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적으로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목표가를 뭐 34달러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뭐 24달러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뭐 30% 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네라고 네,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나라로 여기를 치면 어디? 바로 이 삼성 SDS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주식이 되지 않을까. 실제 삼성 SDS가 삼성에서 미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구실을 할 수 있고, 지분 상황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도 삼성 SDS의 이런 종목의 가치는 조금 더 상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팔란티어는 직상장된 기업인데요. 그러니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상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, 락업 기간 동안 이 보유 주식의 20%만 매도를 할 수 있다가 락업 기간이 해제되면서 나머지 80%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었고, 실제로 그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그러나 캐시오드가 계속해서 담아들이면서 지금은 또 다시 2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장 관심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번 주 한 주간 소개해 주신 종목들 리뷰부터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번 주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네, 소개일 시가와 네. 주간 최고가를 봤을 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곤 있지만, 네이버, 인텔리안테크, LG이노텍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유망한 종목들이라고 보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선은 제가 별로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앵커님이 이렇게 좀 전제를 좀 깔아주긴 하셨습니다. 근데 그건 변명이다라는 생각을 네, 해봅니다. 솔직하시네요.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좀 큰 주식들도 있었었고 좀 작은 주식도 있었었는데,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다라는 거. 하지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네이버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, 급락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. 옆으로 이건 좀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. 저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미래에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계속해서 부르짖어 드렸습니다. 실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폭 올라왔고요. 여전히 연계가 될 것 같다라는 거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우리가 인공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를 할 수 있고, 비행기에서도 우리가 카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
분명히 올 겁니다. 거기에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인텔리아 테크가 될 것 같고요. 미래 우리 위성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는 겁니다. 우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요. 인텔리아 테크도 이러한 이슈로서 계속해서 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LG 이노텍은 뭐예요? 우리 애플에 관련된 이런 수혜주가 계속해서 될 수 있고 애플이 계속해서 팔리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이런 부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이 주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번 주 소개해 주신 종목들 리뷰했습니다. 네이버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것이란 말을 한 17만 원 선일 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벌써 40만 원을 앞두고 있네요. 시장이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종목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.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장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은 네. 테이펙스라는 회사입니다. 제가 처음 알려드리는 회사인 것 같고요. 얘들이 하는 일 자체가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이는 회사다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. 주가도 상당히 좀 큰 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. 지금 현재 시장하고는 좀 상관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테이프 특수 소재 제조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야 테이프 뭐 오래된 뭐야 이게 아니라 2차 전지랑 우리 이쪽에 앞으로의 신사업에 투자가 되는 이런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실제로 올해부터 전기차용 소재 매출이 본격화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 회사의 매출 자체가 60% 이상은 상승할 거라고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주가도 여기서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동안 봤던 PER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새로운 이런 전기차 레벨을 PER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숫자는 더 위로 올라서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기차 트렌드와 함께 올라설 종목 테이펙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